네, 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에이스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이 스마트폰 누구나 좀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치와 전망, 그리고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이 구도, 향후 전망까지 차분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님, 오늘 우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했는데, 국권이 좀 지켜나갔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스마트폰 5,500만 대를 판매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4%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2,300만 대를 팔았는데요. 점유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시장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1억 6,900만 대 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장악한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격차가 커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의 2배 이상을 판매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이폰 5의 발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면서 애플의 판매량이 낮아졌을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말 쇼핑 시즌과 중국 시장 진출 등으로 애플의 4분기 점유율은 크게 개선될 거라는 건데요.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원님은 애플과 삼성의 격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를 정점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게임의 룰이 기존의 UI라든지 에코시스템 싸움에서부터 다시 이제는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규모의 경제, 속도의 싸움으로 회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에게 좀 더 유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부품 공급망 관리라든지 원가 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신흥시장에서 월등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경쟁력에서도 앞서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경쟁이 다시 원가 경쟁력, 규모의 경제, 이 속도의 싸움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 5를 출시하게 되면 또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폰 5 출시 기대해볼 만할까요? 네, 국내에서도 아이폰 5 출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이폰 5는 무게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가벼워졌지만 화면은 커지고 두께는 얇아지면서 디자인 면에서 휴대성을 강화하면서도 기능은 확대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탁월한 하드웨어 성능과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갖춰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아이폰 5가 출시된 국가들에서는 판매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공급 문제가 다소 해소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예약 없이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5가 판매 중인 국가의 공급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아이폰 5의 한국 출시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이미 판매 중인 1, 2차 출시 국가에 공급분이 집중되면서 3차 출시 국가의 출시 일정은 빨라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내년이 돼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아이폰 5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애플에 대한 참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는 좀 늦었지만 나중에 이제 잡고 나서 이 속도전으로 갔었을 땐 굉장히 빠르게 좀 따라잡았죠. 네, 스마트폰 시장에는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추격 속도는 빨랐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면서 굳히기까지 나섰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매출 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8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 덕분입니다. 실제로 2, 3분기 실적 모두 스마트폰을 다루는 무선 사업부에 편중되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무선 사업부에서 5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무선 사업부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피처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LG전자는 이 스마트폰이 부진해서 좀 고색이 많았는데요. 이 옵티머스 G 출시 이후에 좀 상황이 반전됐나요? 네, 일단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던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지난 3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고무적입니다. 또 출시를 앞둔 옵티머스 G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인터넷에 돌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서열을 정리한 스마트폰 계급도에서 최고 계급으로 옵티머스 G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 그리고 펜텍의 베갈 3가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힘을 못 썼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많이 추격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성공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김지산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폰 트렌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패스트 팔로우로서의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트렌드가 변했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게 국내 업체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너 체계에서 나타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R&D 조직의 유연성 내지는 그 신규 그 제품 개발 주기의 그 단축 이런 걸 통해서 좀 대응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바탕으로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 주자로서 통신 사업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고전했던 LG전자도 이제는 세컨 티어 내에서 조금은 그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LTE와 관련해서도 그 우월한 특허력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상향 평준화 됐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는 것이 그 플렉서블 AM OLED로 가거나 고화소 카메라로 가거나 대용량 배터리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드웨어 쪽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드웨어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 애플의 아이폰 OS에 대응할 소프트웨어로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빨리 따라갈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당장에 뭐 저희 셋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2009년 이후 분기별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성장세를 지속해 왔는데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전분기에 비해서 1에서 2% 감소한 1억 5천만 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림, 그리고 노키아, HTC 등 기타 스마트폰 기기 업체들이 부진한 데다 애플의 아이폰 4S 대기 수요가 사실상 끝나면서입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포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스마트폰 성장세가 꺾였다는 점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이 둔화돼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 성장률은 4에서 6%에 그쳤습니다. 김지산 연구원님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직은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6% 성장하면서 충분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처폰은 역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으로 강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선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북미 시장도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유럽도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지만 17%의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시장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LTE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3G 가입자들이 LTE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위 $200 이하의 보급형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피처폰 사용자들이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적인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당분간은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지만 이 수출 주요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하죠.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은 올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 리서치 업체인 IDC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6%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난해까지 1위였던 미국의 점유율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00 이하의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건데요. 저가 제품과 함께 4G와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등 첨단 제품의 판매도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지산 연구원님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그 체질이 생산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정부에서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여전히 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중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 성장률은 좀 다소 줄어들겠지만 시장 확대 가능성은 좀 계속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투자 전략으로는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IT 업종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3와 노트 시리즈의 성공, 그리고 애플 아이폰 5의 수요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면서도 연말 쇼핑 시즌과 스마트 기기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상당수 IT 종목의 차별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뿐 아니라 부품업체들까지 수혜가 될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요. 김지산 연구원님은 IT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IT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지표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이 IT 업종 반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택 경기는 확실한 그 회복세에 들어갔고 고용 여건도 개선되고 있고 추가 양적 완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올해 연말 미국의 소비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고요. 연말 소비가 잘 된다라고 보면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재고를 다시 축적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이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T 쪽에서 보더라도 그 아이패드 미니와 같은 보급형 태블릿 PC가 많이 출시가 됐고 윈도우 8 기반의 노트북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새로운 전략 모델들이 전부 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모델 효과가 IT 수요를 충분히 자극할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시각을 국내로 좁히게 되면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따라서 연말 재고 조정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들의 그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비수기라고 얘기하는 올해 연말 연초가 상당히 강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 부분도 IT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보셨다시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은 차별화된 스마트 기기와 그리고 다양한 신모델 출시로 당분간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김혜실 기자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지산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